자제령입니다. 이 재판관 역량 탁월, 권, 윤 직무 복귀해야 막판 여론전이다.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다가 하시면 코 앞으로다가 왔다라는 표현이 들어맞는 날인데 지금 여야 막판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재명 대표 재판관 역량이 탁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제목으로 좀 뽑혔어요. 이 얘기 잠깐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얘기 들으셨나요? 헌법재판관 분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훌륭한 분들로 지금 이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실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요 며칠 전에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 그러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며칠 전과 어제 하니까 좀 톤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헌정 질서가 파괴될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결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복구해야 되는 책임들이 사실 정치권에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책무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상 헌정소가 다시 복구되고 또 수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걸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거의 만 하루 정도가 남았잖아요. 내일 오전에 선고가 나올 텐데 그걸 앞두고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제 헌재를 믿는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의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입장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이 공개회의에서 역량이 있고 인품이 높으신 분들이 이 헌법재판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헌법재판관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헌재 선거랑 관련해서 언행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이미 평결은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났다 이미. 지금 문구 조정 중인데 문구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언행을 좀 조심해 주세요. 공격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그 사이에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험하다. 제가 저 얘기를 듣자마자 그 생각입니다. 사실 헌법재판관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 헌재 선고와 관련한 언행을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당부가 왜 나왔죠? 며칠 전 광화문 앞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찬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는 것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실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한간에 어떤 소문이 돌았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전해들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이 말에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그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관님들 무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탓해놓고 이제 실제로 선고가 다가오니까 네.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저렇게 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중에 나온 뭐 김복형 재판관이 크게 뭐 경로했다라는 얘기는 일각의 설들입니다. 이거 쉽게 뭐 지라시, 뭐 받은 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심해라라고 자제령을 내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같이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어제 있었던 최고위에서 자제령에 이어서 부부젤라 불던데 대통령 하고 싶나 헌재 어르고 달랜 야입니다. 네. 지금 이 야 민주당에서 헌재를 어르고 달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좀 볼까요? 서영교 의원입니다. 이 법사위원이죠. 법사위에서 저희가 헌재 앞 기자회견 하고 나기 돌아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차벽이라도 쳐주라고 했습니다. 신고하고 나니까 좀 차벽 세우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김 차장은 예라고 대답했다. 서 의원은 시위대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한테 손가락질을 욕을 하고 뭐 그 가족을 욕하더라.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위축이 돼서도 안 되십니다. 라고 위로하는 말도 했다라는 거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사실 이런 게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좀 조심조심 인품이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좀 같은 맥락인데 약간 좀 서영교 의원이 원래 약간 말이 좀 센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위로를 하는 이런 모습 나온 거는 같은 연장선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좀 너무 좀 정치적인 분석이 들어간 해석이라고 생각이 기사 자체가 듭니다. 좀 정치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이 기사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제 와서 뭐 헌재 유화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헌재 재판관들을 뭐 어르고 달랜다거나 뭐 이런 표현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 결론을 바꾸거나 또는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거든요. 사실상 이제는 판결도 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정문도 이미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세부적인 뭐 흠결이라든지 뭐 오탈자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조금 더 약한 발언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탄핵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구 의원이 31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국회에서 뭐 헌재 사무처장에게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선고 결과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사실상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들 그리고 재판소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지금 상당한 경무와 또 노무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짚어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제 와서 뭐 어르고 달래나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만 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뭐 어르고 달래는 말도 아니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선고 결과가 달라질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정치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정치인이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세일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보면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위축돼서도 안 된다. 사실 앞에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있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영교 의원은 현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님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지금 옆에도 있습니다만 같은 당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헌재 앞 시위와 관련해서 이런 무법지대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네.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정말 450억짜리 지금 당사를 놔두고 지금 그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 천막 당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 천막 당사에 세를 냈습니까? 이런 무법천지가 없죠. 거기에 가보면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냈습니까? 신고를 했습니까? 그러고 나아가 헌재나 재판관들 모독해도 그냥 버려두냐? 그래가지고 헌재의 권위가 서겠느냐? 저기 헌재나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넣으면 민주당이 하는 게 바로 저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하고 그래도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권위가 서겠냐?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지금 서로가 입장이 나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발언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들은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어르고 달래나는 표현이 맞는 거냐 아니냐라는 얘기서부터 사실상 이견이 이미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이 헌재에 대해서 너무 공격하지 말아라라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에서의 비공개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박지원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네. 사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실 이 코드가 상당히 좀 싱크율이 상당히 높은 이 의원이긴 한데 근데 박지원 의원은 또 만약에 이거 기각하면 대대손손 한국에서 못 삽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약간 이게 조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애매하다 싶어요. 사실 뭐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뭐 공식적인 입장이 있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개별 의원들의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니까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표현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당연히 전제되는 것은 이 헌법재판관이 헌정 수호를 위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도 물론 표현이 뭐 제2의 이완용이다 거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될 뻔했던 그 위기 속에서 이제 헌정 질서를 다시 수호하고 복구해야 된다라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것이거든요. 내일 오전 11시면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또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또는 지금의 이 상황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두고 뭐 민주당이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있거나 또는 입장이 너무 엇갈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이걸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으로 넣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개별 의원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뭐 당장 이제 하루만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프레임화해서 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한 만 하루가 남았죠. 만 하루 앞이면 이제 정말 윤 대통령의 파면이냐 복귀냐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